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시사만평 리얼 뉴스 마이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께서 드디어 호르무즈를 직접 점령을 해서 관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이 제가 미리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도 전쟁이 일찍 끝나는 거 원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기에 지지했던 많은 세력 중에 이제 석유 카르텔, 석유하고 방산업체 카르텔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고, 트럼프가 또 그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전통 화석 연료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뭐 그냥 빨리 끝내고 뭐 이럴 마음이 전혀 없어.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요번에도 지금 제이디 벤스를 그 협상 카드로 써서 가서 뭐 협상하게 한 게 사실 그건 쇼였어. 지난번에도 하메네이 죽일 때도 이란에서 이제 외교 천을 통해서 협상 진행 중이었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냥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 애들이 되게 쫄아가지고 지금 뭐 하메네이 아들도 거의 사망 비슷한 상태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파키스탄 중재하에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났죠. 파키스탄의 수도. 그래서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걔네가 원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얘기가 막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되게 곤란해가지고 중간 선거 있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전쟁 연기를 의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해줄 거라는 둥 뭐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심지어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뭐 한마디 위기에 처했던 썸네일 골 때리는 거 나오더라고. 참 미국 물정 너무 몰라도 미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존재감도 없어요. 너무 인기가 없고 일방적으로 작년에 선거 때, 재작년이었죠. 민주당을 빨아야 되니까 주류에서는 카멜라를 다 덮어주면서 띄운 거였지. 실상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게빈 뉴섬이 조금 뜨고 있는 건데 약간 그것도 걔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걔는 되지도 않아. 하여간은 민주당은 지금 전멸 상태고 단지 이제 11월 뭐 선거 앞두고 쫄아가지고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사면초가 자충수 뭐 그래갖고 뭐 헛소리 하네 뭐 별 해괴한 소리가 다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처럼 안정적으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추락한 대령도 그렇게 꺼내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미국의 그 파워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하간에 지금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석유 그게 지금 호르무즈가 사실상 봉쇄가 됐어. 이란 애들이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한 번 했고, 기뢰까지 뭐 바다에 뿌려넣고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공갈 협박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도 아니야. 왜냐면은 그 선박의 3분의 1 정도는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지금 모르고 있는데, 특히 중국하고 인도배는 그냥 가고 있어. 돈을 이란에게 줘가면서. 그리고 중국은 돈도 안 줘. 대신에 미사일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번에 하여간에 그 대령 이렇게 트럼프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 왜 박격포처럼 어깨에다 짊어지고 쏘는 미사일로 F-15 그 최첨단 비행기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럭키였지. 대신에 얘네가 방공망이 망가져 있는 고로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거의 지상에서 100m 정도 높이 아주 낮은 높이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맞은 거야.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의 포인트는 중국하고 인도 배는 그냥 가고 있어. 돈 조금만 주고. 그리고 일본 배는 일본 애들은 돈을 줘 가면서 지네 배는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배만 지금 26척이 묶여서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족보도 없고 피아도 없는 거야. 무조건 이란 편들면 될 줄 알고 이스라엘도 막 까고 앉아 있는데 이란 애들은 윤석열 정권하고는 친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 애들은 혁명수비대 애들이라도 한국의 좌파 정권을 인정 안 해요. 차라리 우파 정권을 더 인정했지 옛날에. 전통적으로 박정희 정권하고 친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최대 문제야. 내가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너무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에 선동이 돼 있으니까 다 그렇게 떠드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 미국 내에서 트럼프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아무리 CNN이 가짜 퍼날르고 뉴욕타임즈가 가짜 퍼날라서 미국이 지는 것처럼 또 트럼프가 괜한 짓 하는 것처럼 망조인 것처럼 그 다음에 척 슈머라든지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어제 오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 있는 얘기야. 그리고 사실 요번에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하원이나 상원은 안 질 것 같아. 하원은 뺏길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탄핵 들어가는 건 당연해. 탄핵 발의안 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상원에서는 부결될 게 뻔하고. 왜냐면 탄핵안이 상원에서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가 패스돼야 돼. 상원은 기본적으로 3분의 2를 패스시켜야 돼. 그러니까 당론이라 그래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오바마 케어 그것도 존 맥케인 그 미친놈이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제 얘기는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고 되게 여유롭고 또 자기 계획대로 너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먹는 것도 너무 미군의 손실이 없이 너무 정말 정광석과 같이 마두로를 압수해 왔고 지금 이란 문제도 사실상 이란하고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려요, 여러분. 무슨 전쟁이야? 일방적으로 패는 건데. 아니 걔네가 이란이라는 나라에 무슨 혁명수비대가 완전한 형태의 뭐 이게 없어. 지금 공군도 날라갔고 해군도 날라갔고 군 조직 자체도 와해돼 가지고 점조직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 팍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뭐 군대를 수십 개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지네가 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뭐 이렇게 망했을 때 지네들이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권력이. 그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해서 점조직으로. 왜냐하면 중앙집권식으로 돼 있으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가니까. 요번에 하메네이 죽일 때 강요도 수십 명 한꺼번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날아가 버릴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다 지방 분권형으로 나눠져 있어. 군을 이제 점조직으로 사단 연대 단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긴 네가 여긴 저기 해가지고 20개 정도로 묶어놨다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게릴라 일종의 하마스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워낙에 지금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랜 동안 집권을 하면서 걔네들의 권력 체계가 계속 세습이 된 거야. 혁명수비대 내에서 세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탄해. 그런 점조직화돼 있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대 시스템에서 지금 4대 주회까지 내려오는 그 시스템과 비슷한 거지. 점조직 형태로 돼 있어서 걔네들이
권력은 완전히 잡고 있어. 그 다음에 걔네들은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신정 정치에 이거 어릴 때부터 쇠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걸 아는 애들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기는 방법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똘똘 뭉쳐서. 그래서 트럼프가 핏 헤그세스 전 정부 장관 팔뚝에 문신 딱 새기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켓 안에 성경이 딱 새겨져 있는 안감을 자켓 안에 입고 다니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공군 그 대령 구조했을 때도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야. 지금 내가 근데 이재명이가 얘가 지금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SNS질을 하면서 이렇게 잔대가리를 굴려가면서, 사실 뭐 그게 한국에서는 지금 크게 뉴스에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크게 뭐 다뤄지진 않아요. 다뤄지진 않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한테 엄청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들은 다 납포하겠다. 왜냐면은 이란에게 돈 주고 양해를 구하고 통과하는 배를 납포하겠다. 그건 중국 배를 얘기하는 거야. 중국 인도 배를. 지금 인도 수상도 트럼프한테 많이 계기잖아.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극도로 열받은 거는 우리 트럼프뿐만이 아니야. 미국의 공화당, 우리 미국의 애국자들은 엄청 열받은 거예요. 나토, 특히 마크롱 요 새끼. 스페인의 대통령 고놈은 원래가 좌파 출신이라 지네 상공 지나가지 비행기 못 지나가게 한 거 오케이. 아니 터키도 지네 나라 상공을 지나가게 하는데 무슬림이고 맨날 이스라엘을 욕하고 전쟁을 신정 체제로 하는 놈이 터키인데, 터키의 그 에르도안도 지네 나라 영공을 미국 비행기들이 다니게 하는데 어떻게 스페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다음에 마크롱. 그게 지금 마크롱 그 새끼도 지금 엄청 찍힌 거야. 그래서 프랑스 영웅도 못 지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좌파 새끼들이 다 드글드글한 영국의 총리, 그 새끼도 완전 좌빨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독일 총리만 요번에 보수 쪽에서 됐는데 이놈도 평소에는 트럼프하고 같이 하다가 이놈이 또 영국하고 프랑스와 같이 편먹고 전쟁에서 또 발을 뺀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극도로 열받은 거거든. 근데 사실 그쪽 애들은 이거 호르무즈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유럽 애들은. 왜냐면 유럽 애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석유와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데 지금 한국이 문제라고. 내 얘기는 일본 애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 근데 한국은 준비가 왜 안 돼 있냐면 지금 문제가, 내가 아까 보니까 거기서 그 미국 거기서 뉴스에서 나온데 그 석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들었는데, 지금 이게 카타르의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카타르에서 거기서 그게 이제 이란 애들이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카타르의 그 시설이 파괴가 됐는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5년 걸린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전량 한국에 간대. 그러니까 한국이 그 카타르를 전량 수입하고 그게 한국, 일본, 중국으로 대부분 가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천연 가스에서 뭐 한국이 그 석유화학 이게 강국이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LNG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액화 천연가스로 이렇게 그걸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정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전 세계 이렇게 하고, 뭐 롯데도 그거 해가지고 예전에 요번에 최근에 돈 좀 벌다가 요새 망했다며. 그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시설 한국이 석유화학, 그게 이제 한국이 망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왜냐면 뭐 미국 석유 사오면 되지. 트럼프도 미국 석유 사라고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셰일 가스도 많고 미국엔 석유가 넘쳐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대. 그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된대. 그러니까 석유가, 그 천연가스가 주로 중진류에서 뽑아낸 그거고, 여기는 미국 거는 그거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석유화학 그 정유 시스템 공장에서 그걸 사용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큰일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국에선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 한국이 지금. 아, 나 지금 황당하더라고. 그 다음에 헬륨이 거기서 또 많이 나오는데, 헬륨은 반도체의 기본 원료야. 삼성에서 그게 꼭 필요한데, 야, 나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데미지가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고, 26척의 배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게 지금 떠나도 몇 달 있다가 한국에 도착하는데, 타이밍상 한국의 유류 저장 능력이 두세 달밖에 안 돼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 이미 벌써 한 달 지나갔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지금 빵꾸 난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미국 뉴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뭘 캐치했냐면은, 야, 미국 애들이 벌써 작업을 한 거구나. 왜냐면은, 이란 애들이 미사일로 카타르에, 거기 정유시설은 카타르 거만 다 깨부시고, 그 외의 나라는 사우디도 했는데, 사우디하고 두바이는 도심을 때렸어. 두바이 그 시리에 있는 무슨 건물을 때렸고, 사우디는 그 담수 시설을 조금 때렸고, 근데 유별나게 카타르만 완전 조져버렸더라고. 그게 여긴 내 피셜이 좀 있는데, 미국의 그 석유 카르텔 내지는 딥스 애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 애들에게 돈을 준 것 같아, 좀 이미. 이미 혁명 수비대 애들에게 돈을 주거나 딜이 좀 돼가지고, 니네 어차피 저항할 때 카타르만 조져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는 못 줘. 아니, 사우디가 더 적대적이거든, 사실. 근데 사우디는 건들지라는 게, 사우디 석유는 미국 거거든. 그러니까 사우디의 석유의 거의 대부분은 그 아람코죠, 아람코. 아람코인가? 이름이. 빈살만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 아람코가 미국에, 여기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어요. 그 아람코가 엄청나게 비싸요. 상장가. 미국에서 제일 큰. 그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 지분이 사우디 왕실하고 이렇게 왕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최대 지주야.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미국의 석유 재벌들이 그걸 또 대부분 연준, 중앙은행, 쩐주들. 그러니까 핵심은 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못 건드리게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사우디 혁명 수비대 애들도 결국에는 걔네가 무슨 신정, 지네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한다 그러지만 결국엔 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새끼들이. 진짜 신을 놓고 전쟁하는 거는 트럼프하고 핏 헤그세스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믿음 좀. 트럼프는 전쟁 안 해도 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해놓지 않으면 민주당 새끼들은 이란한테 17억 달러를 비행기로 퍼다가 갖다 주는 게 오바마 이 개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은 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에서 이란에 돈 줘야 되는데 그걸 미국에서 동결시켜놨던 걸 그걸 풀어줬던 게 바이든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 새끼네들은 어떻게든지 미국 망하게 하고 이란 애들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 신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요것들은 사탄을 숭배하면서 소아성애하면서 인육 먹어가면서 게이 섹스 지랄이나 하고 이 지랄 하는 놈들이니까 완전히 구조가 틀려요, 사는 구조가. 그래서 한국이 큰일 났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미 5년 동안은 한국이 이 석유화학 제품 이제 아니 그러니까 비닐봉다리도 못 나온다라는 봉투도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국민들만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미국이 망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은 경제 더 좋아졌어요. 지금 당장은 물론 물가, 석유값이 연동돼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 석유 카르텔 입장에서는 이란 석유를 완전히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이란 석유를 이제 먹은 거나 진배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배들은 다 납포하겠다. 그러니까 이란 석유 못 가져가게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카타르나 뭐 많은 이라크나 뭐 거기서 다 그 걸품 안에서 석유가 나오거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쪽 사막 쪽에서는 안 나오고 그 걸프만이 석유밭이야. 이란도 뭐 이란이 땅이 넓은데 테헤란은 저 카스피의 중앙 이게 내륙에 있단 말이야. 그 테헤란 쪽에서는 석유 안 나와요. 다 그 걸품 안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걸품 안에서 나오는 석유가 어차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거기가 봉쇄되어 있어서 미국이 통제하면은 미국 석유를 쉽게 팔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득이거든. 그리고 현재 뭐 미국이 그러니까 70년대 오일 쇼크랑 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70년대 미국이 석유가 없어서 거기가 막혀서 오일 쇼크에 타격을 받았던 게 미국이었지만 지금은 거기가 막히면 미국은 더 돈을 버는 거야. 미국 석유를 왜냐면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를 트럼프가 많이 캐게 해가지고 석유가 남아돌아. 미국 내에서 너무 남아돌고 그리고 미국에선 석유가 이 캘리포니아 같은 미친 짓거리 하는 이 캘리포니아 주만 석유 못 캐게 해서 이렇지. 지금 다른 주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든지 그냥 막 풀어놨다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동부 쪽도 석유 엄청나게 나와요. 뉴욕주나 그 위에 펜실베니아 석유 밭이야 거기도 다. 그래서 그 최초의 그 록펠러가 쉐브론이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쉐브론이 그쪽에서 석유 재벌된 거라고 처음에. 왜냐면 그때만 해도 1800년대 후반에 철도로 석유 나를 때 이쪽까지는 기차도 없었어. 이게 그리고 근데 이제 텍사스에서 오일이 대규모 오일이 터지고 또 캘리포니아 오니까 캘리포니아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고 막 이지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가 또 급속도로 개발이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금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니까 그다음에 텍사스도 처음엔 텍사스가 인기가 없었잖아. 왜냐면 멕시코로부터 샀지만 전쟁으로 이기고 돈 주고 산 건데 텍사스를 그때만 해도 텍사스가 너무 척박하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땅은 넓고 해먹을 게 없는데 이제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그 석유로 2차 대전 때 제대로 쓴 거거든. 그게 하여튼 뭐 미국 역사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트럼프는 꽃놀이패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놈들이 큰일 난 거고 중국 새끼들은 사실상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석유를 공급받아서 지네가 왜냐면 여러분이 자꾸 중국을 이게 한국 언론들이 이게 참 문제네. 중국이 이미 망한 상태고 나는 한국 좌파들 때문에 지금 참 한심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도 일방적으로 지금 시시하면서 이란 편들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경제 문제로다가 IMF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IMF도 뭐 아니 IMF라는 개념도 모르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IMF라는 거는 그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은행에서 돈을 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IMF를 가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야. 정말 나 답답. 만약에 지금 한국이 저런 식으로 석유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한화가 지금 이거 외환 그거 한국 돈이 휴지가 되면서 환율이 폭등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유까지 없어서 이지랄 되면은 한국 돈은 전 세계 40위밖에 안 되는데 더 한심한 휴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이 달러가 부족해지면은 달러를 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IMF에다 구제금융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IMF는 미국 대통령 결제 없이는 그게 돈이 뭐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IMF 총재가 뭐 유럽 애들이 가끔 하니까 뭐 그건 미국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해도 내가 보기엔 돈 안 줘, 미국에서. 그럼 뭐가 되느냐? 그냥 디폴트야, 디폴트. 디폴트는 파산. 그냥 한순간에 거지 되는 거야. 파산 신청하면 그 나라에서 아무 거래가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푸틴이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푸틴이 왜 똑똑해? 한국 사람들 전혀 모르는 건데 이게 1990년대 89년인가 90년인가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글라스 노스트 뭐 그거 있죠, 개혁 개방 그거 하다가 나라가 부도가 났잖아. 근데 그거 할 때 나라가 부도가 나고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옐친이 집권을 했는데 나라가 급속도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 망했잖아. 왜 망했어? 결국에는 시장화 되면은 전체 국민들이 뭐 비즈니스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놈들이 다 선점하게 돼. 그때도 유대 자본이 그걸 걔네들은 올리가르히라 그러더라고. 이 유대 자본이 들어와서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공산당이 석유 팔았던 그 시스템도 먹고 모든 이걸 먹어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 부도가 나기 직전에 미국에서 IMF에서 돈을 주려고 그랬던 거야. 돈을 꿔주겠다. 근데 그때 푸틴이 노한 거야. 그때 푸틴이 2인자였어. 옐친이 권력자였는데 옐친은 너무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냥 야당으로 술에 취해서 탱크 위에 올라가서 저항한 거밖에 없는 거야.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걔가 미국도 방문하고 뭐 한국도 왔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무조건 자본주의 이렇게 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니까 무조건 그 나라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지 이 바보가. 근데 거기서 푸틴이 노한 거야 얘가. 왜냐면 푸틴은 베를린에서 KGB 요원으로 있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거든. 돈 많은 애들이 이 경제를 이런 식으로 지네가 유리한 쪽으로 굴려가면서 돈놀이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돌리는 걸 걔는 아는 거야. 그래서 푸틴이 그때 노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한 거예요. 노해서 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사는 모라토리엄하고 디폴트하고 또 틀려. 모라토리엄은 집을 유예. 내가 돈 줄 거 있는 사람이 나 지금 돈 없어. 돈 당장 못 주겠어. 이게 모라토리엄이고 디폴트는 그냥 파산. 돈이 없어 배째. 이거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지네 나라의 석유를 지킨 거야. 그때 만약에 IMF로 갔으면은 완전히 다 털린 거야. 러시아 석유 천연 자원이 이 미국 석유 회사하고 유대 자본이 들어가서 걔네가 다 먹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뭐 이렇게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지만 지네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노해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이 당황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러고 나서 석유 계속 캐고 싸게 유럽에 공급하고 독일에 천연가스 그냥 파이프 깔아서 공급하고 그래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IMF 때 김대중이 미친놈이 다 갖다 판 거 아니야? 우리 신토불이 특허권까지 농수산물 특허권까지 다 갖다 바쳤잖아. 어? 미국 애들한테 다 갖다 바친 거야. 소로스는 IMF하고 연관도 없는 애인데 소로스 불러다 제껴가면서 그냥 며느리 딸까지 다 바친 거야. 뭐
몸종으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게 좌파 새끼들 특징이에요. 그게 김대중이가 그 짓거리 해가지고 나라를 그때 거덜냈는데 한국이 워낙에 기업가들이 삼성, 현대 뭐 이런 훌륭한 기업가들이 워낙에 열심히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이 IMF를 극복하면서 또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은 근데 상황이 또 틀리다는 거지. 지금 내가 보기에 이게 좌파 정권 때문에 이재명이가 오늘 뭐 정청래가 이재명이가 역사적인 외교 사건이라는 식으로 이재명한테 아부하더라고. 뭐냐면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해대고 개기는 게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IMF 구제국 한국은 석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98년도에 IMF 97년도가 98년도에 왔을 때 최초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남아시아에서 금융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전이된 건데 걔네들은 IMF 구제금융 안 받았어요. 스스로 극복했지. 왜냐면 걔네들은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IMF 돈 받아봐야 고리 뜯기고 우리의 알짜배기 이거 다 왜냐면 IMF 하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 조건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많이 뺏기고 그때 외환은행 그거 유명한 사건 그거 있잖아요. 다 털린 거 아니야 우리 돈. 한국 새끼들은 근데 한국은 이게 없는 거야 사실. 왜냐면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인도네시아만 해도 목재 팔고 천연자원 팔아서 사는 나라야. 산업이 없잖아. 태국도 마찬가지고 뭐 동남아시아가 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도 없잖아. 쌀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정말 우리는 개같이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를 원자력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좌파 새끼들은 뭐야? 야 성적 중요한 거 아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애들한테도 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지랄 해가지고 문재인 때도 올림픽에서 메달도 못 따게 한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가. 그 좌파 새끼들은 애들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니까 그러면 애들은 또 열광하거든. 야 멋있다 이러고. 아 너무 한심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IMF 구제금을 안 받으면 한국 안 되게 돼 있는 구조인데 미국에서 안 줄 것 같아 이제. 그래 IMF 갈 수밖에 없고. 근데 IMF 가기 전에 방법이 몇 가지 있지. 왜냐면 이번에도 삼성이 500 570조인가 뭐 영업이익을 냈다면서요. 그 삼성이 갖고 있는 달러만 캐시로 몇백 조가 있으니까 한화로 환산했을 때 몇백 조가 캐시가 있으니까 재벌들은 캐시가 저기 달러가 많아요. 왜냐면 수출해서 달러 받아가지고 환율이 좋으니까 굳이 뭐 한국 돈으로 왜 바꿔 달러로 갖고 있지.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는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주식 투자한 애들도 돈 많은 애들 미국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걔네들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IMF 예전에 98년도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그때는 한국 내에 달러가 없었는데 지금 한국에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득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정부하고 민간 차원에서 석유가 끊어지고 달러가 폭등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석유가 끊어지는데 뭐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개인들이 달러 있어봐야 뭐 개인들을 빨리빨리 돈 많은 놈들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잘 살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왜냐면 이제는 한국에다 투자를 안 하고 미국에서 미국 삼성도 미국에다 투자하고 현대도 미국에다 투자해서 미국에서 더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대는.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IMF 구제금융을 줘가면서 한국을 살릴 이유도 없어. 왜? 한국에 투자한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다 나가고 있거든. 나갔어 많이. 큰 기업들이 이미 많이 나갔고 GM 포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아. 아,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망할 것 같아. 나는 이재명이가 국민연금만 해도 1,500조가 있어서 그런 거 털어먹으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면서 선전선동해가지고 인기 유지할 줄 알았거든. 주식도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 완전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에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주식 올려놓는 게. 정부에서 국민연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증권사 기관들에게 계속 사게, 빠지면 사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줄게 이래가면서. 왜냐면 국민연금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계속 빼서 미국에 투자할 돈 걔가 빼가지고 한국에 주식시장에 계속 풀어넣는데 어떻게 주식이 빠져. 빠지면은 그냥 거기서 사주는데 그러면 또 오르고 오른 상태에서 또 사주고. 그러니까 내부 거래야, 내부 거래. 완전 사기질이야. 정부에서 내부 거래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경제가 기업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기업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데 기업은 다 죽었고 오로지 하이닉스, 삼성, 현대 세 개만 오르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는 전부 문 닫고 있어 기업이. 근데 주식이 왜 올라? 그 세 개만 오르는 거 있잖아. 세 개만. 세 개만 투전판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거기다 몰빵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헬륨도 없고 석유가 없고 석유값은 그렇게 한전도 원자력 망해가지고 한전도 맨날 적자 나게 돌려놨고 그 적자를 정부에서 메꿔주고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틸 건데? 그게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석유값 여기 석유를 안 캐가지고 그 다음에 정유사도 다 나갔어. 여기서 하도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문 닫고 나갔어. 쉐브론이랑 몇 개 나갔다고 큰 게. 그래갖고 지금 석유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번에 캘리포니아도 그래서 공화당에서 돼가지고 이걸 완전히 옛날로 되돌리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도 이제 난리 나요. 캘리포니아 그 모질라는 석유를 바하마에서 사온대. 텍사스에서 차라리 텍사스에서 가져오지. 그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뭐 바하마는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선적한 거를 사오는 걸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새끼들이에요. 캘리포니아 정부가. 아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 지금 경제가 한국에서 먼저 망하고 그 여파가 2년 있다가 미국에 올 것 같아요. 2008년에 미국에서 망했죠. 그 전에 한국에서 98년에 외환위기 있었죠. 아시아에서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고 요번에 아시아에서 또 올 차례인데 그게 나는 중국이 될 줄 알았는데 한국이 될 것 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지. 중국을 빨리 공중분해 시켜가지고 중국은 어차피 공중분해 될 나라거든요. 공중분해 됐을 때 우리가 빨리 만주에 가서 깃대 꽂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 미친 새끼들 쎄쎄나 하고 문재인이 새끼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옛날에 2016년 조선은 한국은 원래 중국 거였대. 이딴 수작하는데 이게 미친놈들 아니고서 중국이 원래 우리 땅이었어 전부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땡큐 바이.